이번에는 1대1 사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점을 방어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키밀림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잠깐 나눠봤는데 아마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할 때 CPU 사용량이랑 메모리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컴퓨터 사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주셔서 아이고 비용이 씹혔네. 지금부터는 이제 희원을 생각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가 도사분이 특정 상황에서 희원을 써주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쿨이 들어왔을 때 제가 몬스터를 잡고 있는 거를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희원을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은 체력 30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쓸게요. 지옥 무형을 아이고 인공지능이 안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보시면은 계속 3중 공격이랑 분신이 켜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격사냥을 하게 되면은 3중 공격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왜 키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희원 타이밍을 이걸로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 쿨타임으로 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옆에 애드온이 있으니까요. 근데 스킬 쿨타임을 애드온으로 재게 되면은 결국 나도 스킬을 상황에 맞춰서 눌러야 되잖아요. 무형검이든 이기어검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프류 스킬을 가지고 시간을 재는 게 가장 체크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사의 스펙 그리고 격수의 스펙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력이 152만이 넘어가죠. 152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풀체가 채워진다는 거는 어찌됐건 도사가 힐을 줬을 때 마력을 75만 이상 사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73, 4초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한 틱씩 들어오는 그 기원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대2 사냥을 보시면은 희원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격을 치지만 1대1 영상을 이제 계속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대1 영상에서는 희원 타이밍에는 되도록이면은 희원에 반응을 해서 이제 도독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몬스터를 이제 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체력을 운용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이게 반응 속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반응 속도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한데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플레이가. 이 버프 창, 그러니까 버프 이 상태 창을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첨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희원이랑. 여기 서버의 희원의 메커니즘은 남은 마력을 페이백을 해주죠, 시간으로. 희원 첨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페이백을 해줍니다. 남은 마력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충 70초, 72, 3초 정도 계산하시면은 편합니다. 근데 72, 3초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눈으로 이제 70초를 빼고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희원 타이밍을 희원 시간을 대충 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덧점을 방어하겠다 할 때의 플레이의 가장 핵심은 비용승부의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제 안 맞기 위해서 부어사의 시야 근처에서 이제 뺑뺑 돌면서 비형승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이유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랩타임을 줄이기 위한 비형승부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동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냥하는 도사가 경험치 이제 쿠폰을 사용을 했다 보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빠르게 경험치를 얻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이렇게 도사가 많을 때는 초도사부터는 사실상 희원 타이밍을 재고 쓴다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고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의 이제 반응으로 해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천천히 가져가 주면은 도사들도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치도 사실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왜 이제 사냥을 그렇게 할까? 나중에 이제 여기보다 상위 사냥터가 나오고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 게임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바람의 나라가 실력에 대한 그 향상 설계를 되게 잘 해놨어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흉가를 거쳐서, 그러니까 흉가 이전에 이제 사냥터에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제 흉가를 거쳐서 일본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비족에 넘어왔을 때 생각보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실력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가에서는 기본적인 칸과 몬스터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사의 시야를 활용한 이제 격수가 달리면서 몹을 이제 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비에서는 이제 체력 분배와 선배에서는 이제 격수의 체력 관리, 격 분배, 포지셔닝은 사실 이제 어떤 사냥터든 안 중요한 곳이 없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선비는 한 방에 안 죽죠, 몬스터가.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잘한 상태에서 이제 몬스터가 오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 잡아나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냥 방법의 이제 약간 심화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흉가에서도 몬스터 이제 흔히 말하는 테트리스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흉가는 맵이 좁죠. 맵이 좁고 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트리스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녀나 닌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려나가면서 오는 몬스터를 이제 몰아서 격파를 하는 사냥터이기 때문에 선비는 맵이 넓고 몹이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몬스터 테트리스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사냥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과 상관이 없이요. 물론 이제 주술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몬스터의 움직임이나 이제 이걸 이용해서 테트리스 하는 방법을 현사 때 이제 신극지방 등을 통해서 이제 익히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산적에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지고요. 근데 격수가 그거를 익힐 수 있는 사냥터는 사실상 이제 선비족부터예요. 도적의 비용승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몬스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몬스터 배열을 맞춰서 비용승보를 쓴다의 개념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선비족이고요. 일본까지는 그냥 이제
오는 걸 보고 설계를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오는 걸 보고 이제 다음 시야에 있는 몬스터에게 미리미리 비영승보를 이제 누르는 쪽으로 사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비부터는 이제 직접 설계를 해서 비영승보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차이가 큽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다음 사냥터에서는 분명히 그 비영승보의 이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인 이해도와 함께 캐릭터에 대한 이제 이해도,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사냥이 이제 스무스하게 되게끔 일창섭이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사냥터는 지금보다 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사냥하는데 이제 지장이 많이 없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도사들이 싫어해서 흉가에서 이제 일본에서 비영승보를 안 쓰던 도적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벽이 오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안 써버릇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쓸 줄을 몰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든 도사가 싫어하든 내가 연습해야 될 건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사를 육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기어진 쓰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동기어진을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적도 비영승보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목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줄이 끊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도사가 이제 계속 달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사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도적과의 사냥을 할 때는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그 대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비영승보를 쓰고 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비영승보를 활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사분들도. 근데 이제 자리를 도사분이 잡으셨는데 격수가 무조건 시야가 좀 더 빨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도사보다 격수가 얻는 정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줄이 끊기는 상황이 왕왕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비용을 타서 몬스터를 모으는 게 이제 잡으면서 움직이는 게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사분은 이제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자리를 잡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격수가 좀 더 정보를 빨리 얻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목줄 끊김 현상이라서
방금 무용검을 쓴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희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무용검을 쓴 거였는데, 그냥 백호검으로 잡으려고. 원래는 저 이기어검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도독이 이기어검을 받고 쟤는 이제 백호검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격을 날리자마자 이제 희원이 들어오는 대참사가 발생이 돼서, 이거는 이제 디스코드로 희원 쿨을 따로 해주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원 쿨은 아무리 이제 격수가 잰다고 한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실 때도 그냥 그러니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막 쓰는 게 아니라면은 누구의 실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희원이 들어오고 그걸 눈으로 보고 인지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격을 이상한 데다가 치면은 그거는 이제 격수의 잘못이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